와, 차를 몇 대를 본지 모르겠어요. 차가 없습니다. 괜찮은 차량도 없고요. 실내 상태는 그냥 A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 미션 상태는 너무 괜찮다.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은 일단은 패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차량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은 전 미랄 자동차에서 구매대행 하시면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중고차 구입할 수 있다, 확실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일단 수원 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좀 괜찮은 차량이 있어서 소유자분께서 원하시는 금액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 내 차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차량을 찾은 것 같아서 오늘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차량이 어떨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구매 대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가 이 서류적인 겁니다. 네, 서류적인 것부터 일단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장기 렌탈 이력이 있던 차량이에요. 하지만 1인 장기 렌탈이 이력이 있다고 해서 차량이 무조건 다 안 좋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과 그리고 이 차량의 어떤 차대 번호 확인, 그리고 2019년 등록의 20년 형식 차량이고요. 그리고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30일 날 종합검사를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4년 6월 30일 날 종합검사일이 다가왔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당권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미라자동차를 구입하시면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저희가 대신해서 확인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신용기록부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주행거리입니다. 58,000km고요. 외판에 어떤 교체 의무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에서도 불량이라든지 미세 쪽이 아니면 누유 쪽에 체크된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했는지, 조수석 리어 휀더 부분 도색이 들어갔다라고 정비 이력이 2건이 있다라고 상세하게 일단 기록을 해놨네요. 이 토대로 해서 제가 이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상태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이제 외판 상태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돌틴 자국들, 버페인트 칠한 이런 조그맣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제가 고지해 드릴게요.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교체 하셔야 됩니다. 타이어 교체 시기가 왔죠. 지금 보시는 대로 타이어가 다 갈라져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쪽에 디스크 상태를 보시면 이게 생활적인 부식이 있어요. 타시는 데 지장은 없지만은 이게 연식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는 대로 연식과 어떤 키로수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키로수고요. 그리고 연식은 중요하다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차량을 관리했냐가 중요한 거지, 이 디스크 상태만 봐도 이 차량은 이제 외부에 세워놨을 확률이 높거든요. 타이어 교체식이 왔고요. 사이드 리피트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외판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세세하게 이렇게 까인 부분 조금씩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제가 실적으로 보시면 2015년식보다도 저는 더 별로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런 전체적인 관리 상태를 보면은 이제 모양새는 이게 더 낫다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관리 상태를 보면은 저는 2015년식보다도 제가 전에 봤던 차량은 그냥 아반떼, 더뉴 아반떼 AD가 아니라 아반떼 AD 차량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판은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외관 상태는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데 여긴 도색이 들어가 있네요. 또 한쪽만 도색이 들어갔다는 거는 어떤 기수 때문이겠죠. 어떤 스크래치라든지 항상 도색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사고보다는, 제가 유추해 보기에는 워낙 범퍼 면적이 크기 때문에 문짝만 도색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이건 뭐 단순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는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어떤 흡연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차 안에서 어떤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가 않고요. 뭐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있지만은 소모품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션의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충격 같은 경우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상태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보이는 대로 후측방 경보기까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죠. 그리고 당연히 MDPS 문제는 아마 이제는 시간이 거슬러 오면서 그런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실내 상태는 그냥 A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실내 상태는 저는 A급. 하지만 외관 상태는 A급은 아니다. 어차피 외관 상태는 언제든지 뭐 도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은 이제 진단기를 스캐닝을 해야겠죠. 중고차는 내관만 보고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단기를 통해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어떤 기전 결함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배터리 문제가 있긴 한데 코드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삭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배터리 전압이 지금 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정확히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슈가 거의 이제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이제 GDI 같은 경우는 워낙 이슈가 많은 차량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고장 코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보이시죠? 고장 코드 전혀 없고 에어컨 상태도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일단은 차량 상태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요.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좀 더 정확하게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엔진룸 상태는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외부에 세워졌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체인 카바 쪽에 여기가 미세누유가 살짝 있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유의되는 부분이 살짝 비춰지긴 합니다. 네, 보이시죠? 차가 진짜 완벽하게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이 차가요. 지금 브레이크 오일도 이제 수분기가 지금 나오죠. 이제 오일은 깨끗한데 지금 색깔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수분기가 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 엔진 상태는 오일캡을 열어봤을 때의 뭐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일은 교체해야 되는 차량으로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부동액도 마찬가지로 뭐 색깔도 그렇고 어떤 오일을 다른 기름이 또 뛴다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부동액 상태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부동액은 정상적으로 일단 채워져 있네요. 지금 이게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후레쉬 같은 경우로 아니면 휴대폰 후레쉬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정확히 보이시거든요. 부동액은 이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사고 유무 같은 경우도 이 볼트 부분이 체결된 부분이 어떤 풀리 흔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긴 하나 제가 보더라도 뭐 완벽하게 정말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량은 아닌 걸로 일단 보여주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가스켓 부분 쪽에 엔진 쪽에 지금 이렇게 미세누유가 있어요. 지금 육안으로도 외관상으로도 지금 보이실까요? 여기 부분이 기름띠 보이실 겁니다. 또 이게 기름이 많이 새긴 하는데 이게 저는 기름이 새는 건지 엔진 오일을 넣다가 흘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일류가 일단 진행되는 걸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오일류들은 저는 한 번쯤은 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저마플러가 그렇게 금액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좀 모으면 될 것 같고요. 시운전 간단하게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시운전을 좀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미션 반응, 바로 즉각 반응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미션이 안 좋은 차량들은 이 미션이 반응이 굼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엔진 상태는 정말 너무나 좋은데 이게 GDI 엔진보다 정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MPI 자체가 정말 정속 하나 되게 조용합니다. 차량 상태가 너무 조용하고 엔진 미션 상태는 너무 괜찮다. 정말 조용하거든요.
엔진 상태 진짜 괜찮네요 지금. 일단 뭐 시운전도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요. 또 크게 문제점은 저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제가 좀 마지막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딜러분들은 아마 이 차량을 그냥 판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차량 상태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엔진 쪽에, 상단 쪽에 미세누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요. 근데도 성능상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은 일단은 패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차량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온 게 저희가 왕복거리가 거의 120km에서 14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까지도 제가 좀 들면서까지 온 거거든요. 하지만 좋은 차량 구입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괜찮습니다. 미라자동차에서 구매 대행 신청하시면 정말 좋은 차량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차량으로 제가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라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은 전 미라자동차에서 구매대행 하시면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중고차 구입할 수 있다, 확실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일단 수원 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좀 괜찮은 차량이 있어서 소유자분께서 원하시는 금액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 내 차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라자동차에서 구매 대행을 하시면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그 시세에 맞게끔 정말 현명하게 정말 좋은 판단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미라자동차는 일반 딜러분들이 하는 생각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저희가 어떤 돈의 목적이었다 그러면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구입한다라는 생각 하에 정말 좋은 차, 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은 정말 좋은 차량을 저희가 선별해 드리려고 정말 노력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와, 차를 몇 대를 본지 모르겠어요. 차가 없습니다. 괜찮은 차량도 없고요. 오늘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차량을 찾은 것 같아서 오늘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차량이 어떨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구매 대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제일 첫 번째가 이 서류적인 겁니다. 네, 서류적인 것부터 일단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장기 렌탈 이력이 있던 차량이에요. 하지만 1인 장기 렌탈이 이력이 있다고 해서 차량이 무조건 다 안 좋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과 그리고 이 차량의 어떤 차대 번호 확인, 그리고 2019년 등록의 20년 형식 차량이고요. 그리고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30일 날 종합검사를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4년 6월 30일 날 종합검사일이 다가왔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수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수만 대의 차량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딜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갖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는 저당권이 대부분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저당권을 가지고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잘못 구입하시게 되시면은 낭패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당권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미라자동차에서 구입하시면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제가 대신해서 확인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검사 유효기간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성능기록부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주행거리입니다. 58,000km고요. 외판에 어떤 교체 의무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에서도 불량이라든지 미세 쪽이 아니면 누유 쪽에 체크된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했는지, 조수석 리어 휀더 부분 도색이 들어갔다라고, 정비 이력이 2건이 있다라고 상세하게 일단 기록을 해놨네요. 이 토대로 해서 제가 이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상태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네, 이제는 이제 서류적인 것들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외판 상태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돌팀 자국들,
거페인트 칠하는 이런 조그맣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제가 고지해 드릴게요.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돌틴 자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제가 고지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차량 상태는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이 차를 보면서도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교체 하셔야 됩니다. 타이어 교체 시기가 왔죠. 지금 보시는 대로 타이어가 다 갈라져 있죠. 이제 워낙 5만 킬로, 그리고 보시면 이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쪽에 디스크 상태를 보시면 이게 생활적인 부식이 있어요. 타시는 데 지장은 없지만은 이게 연식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는 대로 연식과 어떤 키로수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키로수고요. 그리고 연식은 중요하다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차량을 관리했냐가 중요한 거지, 이 디스크 상태만 봐도 이 차량은 이제 외부에 세워놨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안쪽에, 그러니까 생활적인 부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고객님들이 뭐 연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식이 먼저가 아니라 저는 차량의 어떤 관리 상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타이어 교체 시기 왔고요. 사이드 리피트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외판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세세하게 이렇게 까인 부분 조금씩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차량의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차량의 관리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차가 제가 실적으로 보시면 2015년식보다도 저는 더 별로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런 전체적인 관리 상태를 보면은 이제 모양새는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관리 상태를 보면은 저는 2015년식보다도 제가 전에 봤던 차량은 그냥 아반떼, 더뉴 아반떼 AD가 아니라 아반떼 AD 차량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연식 좋은 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1,400만원대에도 이게 더뉴아반떼 자체가 좋은 차량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와, K3도 마찬가지고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판은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여기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차량 상태도 분명히 관리가 안 된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첫 번째 원래 아반떼 AD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연식이 오래됐다고 하셔가지고, 이 차량도 분명히 관리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외관 상태는요. 외관 상태는 그렇게 깨끗한 편 아닌데, 여긴 도색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조수석에는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또 한쪽만 도색이 들어갔다는 거는 어떤 기스 때문이겠죠. 어떤 스크래치라든지 항상 도색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사고보다는, 제가 유추해 보기에는 워낙 범퍼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문짝만 도색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이건 뭐 단순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는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바로입니다. 이거는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어떤 흡연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차 안에서 어떤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가 않고요. 뭐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동을 켜볼게요. 이제 더뉴 아반떼 ADA 보니까 이 안에 센터 페시아가 디자인이 살짝 틀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 페시아가 틀립니다. 거의 나머지 거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요.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있지만은 소모품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숙성 58,000km 정도 뛴 차량이고요. 뭐 떨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역시 국민차답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미션의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충격 같은 경우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상태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보이는 대로 후측방 경보기까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죠.
그리고 다행히 MDPS 문제는 아마 이제는 시간이 거슬러 오면서 그런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실내 상태는 그냥 A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실내 상태는 저는 A급. 하지만 외관 상태는 A급은 아니다. 하지만 실내 상태는 A급이다. 어차피 외관 상태는 언제든지 뭐 도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상태 확인해 볼까요? 에어컨 상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진단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차량 상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지금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대로 전혀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금액 대비만큼은 그래도 구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리모터 같은 경우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 중고차 방어가 가장 잘 되는 차가 저는 레이 그 다음에 이 아반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3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준준형에서는 정말 가격 방어가 제일 잘 되는 차량이 아반떼 시리즈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차량 상태 확인해 볼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일반적인 딜러분들이 이 진단기 상태를 가지고 차량 상태를 점검해 주지 않습니다. 미라일 자동차의 어떤 특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뇌관 상태는 육안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좋은 차량 찾아내는 것도 그게 쉬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희 미라일 자동차에서는 이 모든 서비스까지 저희가 다 해준다라는 거, 저희가 정말 객관을 시켜가지고 차량 상태를 확인해 드립니다. 뒤에 대로용 상태, 손상된 거나 깨진 부위 없어요. 전혀 문제 없죠. 번호판 등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문제 없습니다.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 전혀 없고요. 사이드 리피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방에 라이트 상태, 안개등 상태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뭐 정말 이 차량 구입하셔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타이어 상태는 교체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등속 조인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활대링크 상태, 뭐 누유가 되거나 터진 부위도 전혀 없고요. 와,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점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단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차량 상태는 이제 진단기를 스캐닝을 해야겠죠. 중고차는 내관만 보고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단기를 통해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어떤 기기적 결함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 지금 더 뉴 아반떼 AD 같은 경우는 엔진 형식이 MPI 방식입니다. 예전에 이 전 모델 같은 경우는 GDI 방식이 있잖아요. 분명히 두 대 다 MPI 방식이나 GDI 방식이나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방식, GDI 방식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의 어떤 감소 때문에 다시 이제 MPI 방식으로 이제 바꿨던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흡기 차량이고요. 그 CC는 1600cc 정도가 되는 차량이고, 이제 연비 같은 경우는 뭐 14km에서 뭐 15.2km라고 하긴 하는데,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는 분명히 틀려질 것 같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는 CVT를 쓰고 있고요. 저는 이거 후륜 서스펜션 자체가 토션빔이더라고요. 전 멀티링크인 줄 알았는데 이제 토션빔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이 아반떼 AD 단기 상박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차량 자체가 그나마 그래도 장고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고장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배터리 전압이 좀 낮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고차는요, 엔진오일만 잘 가셔도 정말 오랫동안 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행거리가 1년에 10,000km가 안 된다 그러시면은 그 1년에 한 번씩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0,000km, 15,000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때에 따라,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 교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도 관리만 잘 하시면은 정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션에 이슈안에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엔진 쪽에서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DPS 문제도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정말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일단 보여주고요. 제가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배터리 문제가 있긴 한데 코드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삭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배터리 전압이 지금 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정확히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거의 이제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GDI 같은 경우는 워낙 이슈가 많은 차량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고장 코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보이시죠? 고장 코드 전혀 없고 에어컨 상태도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일단 차량 상태는 뭐 외관 상태는 소모품적인 문제 빼놓고는 크게 문제될 만한 점은 지금 엔진 미션, 가장 큰 게 엔진 미션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문제는 전혀 보이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량 상태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요.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좀 더 정확하게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엔진룸 상태는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외부에 세워졌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체인 카바 쪽에 여기가 미세누유가 살짝 있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미세누유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세누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이게 엔진오일 로타가 흘린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누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지금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누유되는 부분이 살짝 비춰지긴 합니다. 보이시죠? 차가 진짜 완벽하게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이 차가요. 지금 1인 장기 렌탈로 사용하던 차량이다 보니까는 차량 상태는 지금 브레이크 오일도 이제 수분기가 지금 나오죠. 이제 오일은 깨끗한데 지금 색깔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수분기가 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 엔진 상태는 오일캡을 열어봤을 때의 뭐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일은 교체해야 되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주고요. 그리고 부동액도 마찬가지로 뭐 색깔도 그렇고 어떤 오일을 다른 기름이 또 뛴다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액 상태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부동액은 정상적으로 일단 채워져 있네요. 지금 이게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후레쉬 같은 경우로 아니면 휴대폰 후레쉬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정확히 보이시거든요. 부동액은 이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사고 유무 같은 경우도 이 볼트 부분이 체결된 부분이 어떤 풀리 흔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긴 하나 제가 보더라도 뭐 완벽하게 정말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량은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가스켓 부분 쪽에, 엔진 쪽에 지금 이렇게 미세누유가 있어요. 지금 육안으로도 외관상으로도 지금 보이실까요? 지금 여기 부분이 후레쉬 기름띠 보이시죠? 기름띠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도 이게 기름이 많이 새긴 하는데 이게 저는 기름이 새는 건지 엔진 오일을 넣다가 흘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일 누유가 일단 진행되는 걸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년에 10만의 보증 범위가 남아있는 차량이긴 한데 지금 19년도 차량이에요. 19년도에 이 보증이 아마 남아있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일류들은 저는 한 번쯤은 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8,000km이기 때문에 저는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도 한번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하신다라든지, 어차피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점화 플러그가 그렇게 금액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좀 모으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특별하게 겉벨트 상태도 이제 주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소모품 주기들이 조금씩 이제 오는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지네요. 이렇게까지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어떤 100%는 아니지만은 1,400만원대에도 이 더니어반대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일단 보여지네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시운전 간단하게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시운전을 좀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미션 반응, 바로 즉각 반응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미션이 안 좋은 차량들은 이 미션이 반응이 굼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엔진 상태는 정말 너무나 좋은데 이게 GDI 엔진보다 정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MPI 자체가 정말 정석 하나 되게 조용합니다. 차량 상태가 너무 조용하고 엔진 미션 상태는 너무 괜찮다. 정말 조용하거든요. 엔진 상태 진짜 괜찮네요, 이 차량. 그리고 어떤 시운전 했을 때 어떤 특유한 어떤 호음이 발생된다라든지 하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전혀 들리진 않습니다. 한번 뭐 빨리 달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노하우를 보면 차량 상태 어느 정도 시운전만 해봐도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점은 없는 차량이네요. 네, 실제적으로 뭐 크게 문제점은 저는 없는 차량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문제점은 없는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시운전도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요. 뭐 크게 문제점은 저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까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좀 마지막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딜러분들은 아마 이 차량을 그냥 판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차량 상태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미라이 자동차에서는 이게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차가 객관화가 될 수 있는 차량인지, 정말 객관화 된다라는 게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이 차를 소개시켜 드려도 정말 다 구입하셔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뭔가 싫다 그러면 어떤 객관화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매 대행이라는 게 너무나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보고 구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적극 저희를 신뢰하면서 저희를 믿고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가 조금이라도 정말 실수하게 되면은 어떤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객관을 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금액적인 것 대비해서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 엔진 쪽에, 상단 쪽에 미세누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요. 근데도 성능상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그렇게까지 과연 중고차를 봐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저희는 가족이 구입한다라는 그 마음이고요. 어떤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이 차를 구입하셨을 때에 정말 미랄 자동차라는 그 구매 대행 서비스가 너무나 좋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가 좀 인정이 돼야지. 저희 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은 일단은 패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차량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온 게 저희가 왕복거리가 거의 120km에서 14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까지도 제가 좀 들면서까지 온 거거든요. 하지만 좋은 차량 구입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괜찮습니다. 미라자동차에서 구매 대행 신청하시면 정말 좋은 차량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차량으로 제가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